자, 다음에는 그 소켓을 이용한 통신 프로그래밍 중에서 특히 그 TCP 소켓을 이용한 통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TCP/IP 프로토콜은 기본적인 네트워크 모델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그 두 대의 통신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있을 때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 또 하나는 서버로 동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TCP 소켓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서버 프로그램의 작성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일단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소켓이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소켓에다가 그 IP 주소와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즉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금 만든 소켓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b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고요. 자, 결합이 되면은 이제 이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list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클라이언트 연결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그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accept라는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연결이 된 거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연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의 송신과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신하려면 receiv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려면 sen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송신하게 됩니다. 이 send와 receive는 계속 이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연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 서버는 무한루프로 돕니다. 그래서 뭐 서버가 종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종료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lose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그 연결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인 경우에 그 프로그램 순서를 한번 보면은,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켓 객체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자, 그럼 소켓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연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conn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 클라이언트가 conn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 요청을 할 때 서버는 이미 list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연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서버는 accept라는 것을 수행해서 연결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연결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은 데이터의 송수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s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송신, 보내면 서버 쪽에서는 receive라는 함수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서버가 send라는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송신하면 클라이언트 쪽은 receive라는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TCP/IP 소켓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TCP 소켓 프로그래밍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간단한 그 서버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현재 시간을 전송하는 그러한 서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import 소켓 해서 소켓 모듈을 불러오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타임과 같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모듈을 이제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소켓을 생성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켓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요 소켓이라는 모듈에 있는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켓을 생성하는데, 자, 첫 번째 인수는 AFINet, 주소 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소 유형. 그래서 주소 유형은 항상 socket.afinet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IP 버전 4에서 사용하는 주소 유형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에 지정해야 될 것은 소켓 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켓 유형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죠. 하나가 TCP 소켓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UDP 소켓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TCP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 송수신 하려면 이와 같이 STEAM이라고 하는 문자 상수를 지정해주면 TCP 소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켓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은 지금 우리가 생성한 그 소켓과 IP 주소 및 그 포트 번호를 결합하는 일이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bin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bin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자, 여기서 생성된 이 소켓의 메소드로 bind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s.bi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bind를 할 때는 소켓과 그 다음에 이 소켓에 할당될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로 이제 어드레스라는 것을 줬는데, 이 어드레스는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이 주소입니다. 주소. 지금 이게 뭐 자신의 주소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고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00이 이제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지정할 때는 이와 같이 반드시 그 튜플형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튜플형. 그래서 괄호를 가지고 이와 같이 괄호를 주면 튜플형이죠. 그래서 주소, IP 주소와 포트 번호 이것을 이와 같이 튜플형으로 지정을 해서 어드레스라는 걸 정하고, 그 어드레스를 바인드 함수에 인수로 이렇게 전달하면 지금 우리가 생성한 소켓과 그 다음에 그 주소,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이제 결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socket.list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 이제 괄호 속에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동시 연결 클라이언트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시를 해도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1 이렇게 주면 됩니다. 1. 자, 그러면 이 listen이라는 함수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해 오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여기서 접속을 해오지 않으면 listen 함수는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listen 상태에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그 연결 요청을 하게 되면 connect라는 함수로 연결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연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연결 요청을 이제 받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받기 위해서 이게 accept라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accep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반환되는 값을 보면 이 반환되는 값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걸 우리가 그 튜플의 언패킹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따로따로 변수로 받았죠. 자,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소켓입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이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 상대방의 리모트 어드레스 주소입니다. 여기서 어드레스 주소는 IP 주소와 지금 포트 번호를 합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accep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클라이언트 소켓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소가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것이 이제 소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클라이언트 소켓, 이것이 앞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소켓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기 위해서 이제 send라는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 sen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서 만든 이 서버 소켓 s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accept를 통해서 반환받은 이 클라이언트 소켓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소켓은 요건 이제 통신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소켓 S는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 서버 소켓은 이것은 그 연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accept로 반환받은 이 소켓은 통신용, 쪽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문을 가지고 여기 요 어드레스는 이제 그 상대방 주소라 그랬죠. 상대방 지금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 클라이언트 주소인데 이게 connection requested from 하고 요 어드레스의 값을 찍어 보면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어드레스의 값은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했고 accept를 그걸 받았으면 내가 이제 시간을 한번 전송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client.s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데 현재 시간은 요 타임 모듈에 ctime이라는 함수에 time.time 함수로 호출하면 이것이 현재 시간을 나타냅니다. 현재 시간. 자, 이와 같이 이제 현재 시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send하고 여기 이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괄호 속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반드시 바이트형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고 바이트형으로 변환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 바이트형의 데이터로 바꾸는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이 요 인코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인코드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호출하면 요 문자열이 바이트형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요 값을 .인코드라고 이렇게 함수로 호출하면 요걸 이제 바이트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바이트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정보를 접속한 상대방, 즉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만 단순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lient.close 해서 소켓을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임 서버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그 인터넷 사용되는 TCP/IP 프로그램은 CS 모듈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요청을 보내고 그러면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는 이러한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것은 이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서버 프로그램인데 그럼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이 서버 프로그램의 동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 하나 이용해서 이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중에 이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즉 텔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서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현재 시간을 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텔넷이라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서버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텔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윈도우의 명령창에서 이렇게 텔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컬 호스트는 요거는 서버의 주소를 얘기합니다. 서버의 주소. 자, 서버 주소인데 지금 서버는 이 텔넷이라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에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그냥 로컬 호스트라고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000 요거는 그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 그래서 아까 이 서버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그 포트 번호가 5000번이었습니다. 5000번. 그죠? 자, 그래서 이 5000번 포트에 접속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현재 시간이 이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즉 현재 시간 읽어오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설명한 타임 서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켓을 만들 때 AF/INET, 즉 IP 버전 4 형태의 주소를 쓰고 sock.stream, sock_stream 해서 TCP 타입의 소켓을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켓에 할당된 IP 주소는 로컬 호스트, 즉 자기 자신의 주소가 되고요. 포트 번호는 5000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여기 run 메뉴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run current script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지금 이 쉘 창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실행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 쉘 창에서 아무것도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텔넷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자,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그 명령 창을 열어서 여기서 텔넷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텔넷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즉 서버의 주소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가 아까 5000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현재 시간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2020년 5월 4일 월요일 13시 17분 41초 이렇게 시간을 읽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시간을 알려주는 타임 서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소켓 함수를 이용해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conn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와 접속을 하고, 그죠? 서버와 접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send,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receiv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끝나면은 이제 close라는 함수를 가지고 그 소켓을 닫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니까, 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은 아까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만 하면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접속해서 시간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속 후 서버가 보내주는 시간을 수신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접속 후 수신 기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이제 소켓을 생성을 했습니다. 소켓 생성하는데 이 소켓의 타입은 서버의 소켓 타입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소켓 유형과 동일한 소켓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CP 소켓을 만들기 위해서 stream 형태의 소켓 유형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소켓을 만들어 줬으면 이 소켓에 그 connec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버와 연결해야 됩니다. 이때 연결할 때 요게 주어지는 그 요 주소, 요 주소도 아까 우리가 그 서버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요 포트 번호는 이 바로 그 서버의 포트 번호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아까 서버에서 우리가 5000번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클라이언트에서도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렇게 5000번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그 튜플형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서버와 연결이 됐습니다. 서버 연결이 되면 서버가 현재 시간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받아오기 위해서 sock.receive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주어지는 요 1024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최대 수신 바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신 바이트.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024바이트까지 한 번에 받아오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최대 수신 바이트는 2의 n승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023은 2의 10승이죠. 그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receive 함수를 가지고 받아오면 받아온 요 데이터의 형이 아까 보낼 때 이걸 바이트형으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바이트형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출력을 하려면 문자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바이트형 데이터를 우리가 그 프린트하기 위한 그 어떤 문자열 데이터로 변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디코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디코드.
자, 그래서 여기서 수신된 요 내용 점 디코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변환해서 출력을 해주면 이 타임 서버가 보내온 시간을 우리가 한번 출력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각각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파이썬 쉘에서 동시에 실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반드시 터미널 모드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다 터미널 모드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쉘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파이썬 쉘 터미널 모드에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임 서버, 아까 우리가 살펴본 타임 서버 프로그램을 터미널 모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un 메뉴를 클릭하고 여기에 run current script in terminal 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버에서 그냥 클라이언트 연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화면에서 지금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서버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탭 항목에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run current script in terminal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스크립트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run current script F5 키를 누르면 자, 이게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그 실행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이 표시되고 서버 쪽을 잠깐 살펴보면 자, 서버는 connection request from 하고 어디에서 접속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버에 이런 기록이 있고 클라이언트는 이와 같이 현재 시간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